땡결 엄태영몽이다. 이제 공수교육 첫 번째 호루라기네요. 이제 공수교관들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어요. 그래서 별명이 스머프예요. 공포의 대상이죠. 구대장님들도 우리 선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 뭐 낙하산을 정비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도 저희 우리 선배예요. 그러니까 부사관은 다 우리 선배예요. 근데 공수교육처에 있는 이 스머프들은 그때 우리 후보생이 느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엘리트 집단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스머프들은 일단 유니폼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인 게 이 창모를 쓰고 파란색 티셔츠를 딱 입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얀색 줄에 호루라기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까매요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교관의 이미지가 공수교육처에 있는 이 스머프들이거든요. 실제로 무섭고, 왜냐면 이제 공수교육이 시작됐잖아요. 공수교육은 사고율도 높아지고 이제 낙하산을 타잖아요. 공중에서 뛰어내리는데 뭐 낙하산이 안 펴진다거나 아니면 착지 자세에서 잘못하게 되면 다리 부러지는 거는 다반사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 선배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그 선배는 실제로 낙하산을 타다가 떨어져서 지금 장애 판정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모셔서 그 당시 있었던 현 생생한 진짜 낙하산에 타다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실제 대상자에 대한 생생한 느낌,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대화를 해주는 게 천운인 거죠. 보통은 죽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위험한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수교육은 3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는 지상교육. 사실 이 지상교육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지상교육 때 피로골절이 제일 많이 오죠.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을 하면 앞꿈치 무릎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공수교육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고요. 이제부터 다닐 때는 무조건 앞꿈치 무릎입니다.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을 하면 거의 이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 그때 진짜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타워를 타고, 세 번째는 실제 강화를 하는 그런 주로 이제 주마다 진행이 될 텐데, 앞꿈치 무릎 때 이 앞꿈치 무릎이라는 5글자가 거의 내 머릿속에 이 단어만 생각이 날 만큼 훈련을 받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지, 막 힘들어 죽겠지. 그러는데 두 손 올리고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 하면서 아까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가끔씩 장난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새끼가 갑자기 닭똥집 이러는 거예요. 닭똥집 무릎, 닭똥집 이름으로 하는데 나중에 다른 애들이 나도 되게 닭똥집이 돼 있어. 내 말이, 내 단어가 닭똥집. 뭐 재밌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리에 갑자기 앞꿈치라는 단어보다 그 닭똥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단어니까 닭똥집 무로 이러고 있고, 이거는 사실 진짜 말로는 그때 그 고통을 좀 표현하기 쉽지 않다 진짜로. 근데 공수교육 1주차 때가 이제 이 훈련의 강도가 확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후보생 때 교육은 자대에 비하면 캠프입니다. 뭐 공수교육이 힘들다, 그거는 후보생일 때 힘든 거고, 뭐 자대 가서 받는 그 어떠한 훈련보다는 쉬워요. 근데 이때 이 순간에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군사 훈련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내 몸에서 개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말이 없어지고. 앞꿈치 무릎 말고 이제 이렇게 위에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가 레일이 있어서 레일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레일을 타고 쭉 이렇게 쭉 앞으로 이동을 해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놓으면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착지 동작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동식 착지대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같은 걸로 지은 모형 항공기가 있고, 항공기를 보면 헬리콥터가 있고 비행기가 있잖아요. 헬리콥터 회전익이라고 하는데, 헬리콥터, 그러니까 CH-47를 타면은 뒷문이 열리고, C-130 같은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타면은 옆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탈하는 방법이 다르죠. 뒷문이 열리면 그냥 뒤로 걸어가서 뛰어내리면, 옆문이 열릴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옆으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항공기 이탈 동작도 이때 다 배우게 되고요. 이때가 제일 어렵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시기예요. 왜냐면 강화를 할 때 사고가 나는 구간이 크게 보면 두 군데거든요. 첫 번째, 바로 이탈했을 때, 낙하산이 안 펴졌을 때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지만
정말 재수가 없는. 하지만 예비 낙하산이 또 있어요. 예비 낙하산 피는 훈련도 합니다. 두 번째는 착지할 때예요. 왜냐면 착지할 때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우리는 레저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레저 패러글라이딩 하듯이 막 하늘이 둥둥 떠 있으면은 북한군이 뭐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박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찾아오고 총을 쏠 거고 하늘에 둥둥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낙하산은 대체로 빠릅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100km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몸무게까지 합쳐서. 그 몸무게로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낙하산의 종류가 있는데 조금 더 느린 거, 빠른 거 이렇게 있어요. 그 낙하산은 전투용이지 레저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그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 4층, 3층인가 4층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릴 때 나는 속도랑 같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돼갖고. 근데 이거는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아파트 3층 내지 4층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뛰어내렸을 때 난 속도 있죠. 그 정도 속도랑 같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억을 해요. 들은 건 아니라 기억을 해요.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 낙하산이 이제 뒤에가 뚫려 있잖아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낙하산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정상입니다. 이게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뚫려 있어야 바람이 통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낙하산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기가 안에 머무고 있기 때문에 더 체류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레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바람을 타면서 낙하산이 이제 바람을 더 받아갖고 떨어지는데, 이 속도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시속 4노트라 그랬나? 4노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4노트가 맞다면 4노트면 시속 한 7.5km 정도 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을 경우에 시속 7.5km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아파트 한 3층, 4층에서 그냥 자유롭게 떨어지는 속도랑 아마 비슷할 건데, 지금 이 수치들이 다 정확하지 않아서 좀 제가 죄송해요.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그날 공중에 바람이 없을 때 얘기고, 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바람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불게 만드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홀딩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바람이 내 얼굴을 쳐 그러면은 내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면, 낙하산은 그러면은 내 낙하산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주니까 둘이 맞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 낙하산 4노트라고 했죠. 바람이 4노트로 불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4노트인데 나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5노트다 그러면은 차감을 해서 1노트의 속도로 나는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홀딩 자세로 잡고 떨어지면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데, 반대로 내 방향, 내가 내 뒤통수를 바람이 치면은 이제 이건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러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 기존 속도 플러스 바람 속도까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이 어디서 불어가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이 조종줄이 있어요. 조종줄을 조정을 해갖고 낙하산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자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그 홀딩 자세로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이제 훈련의 중요한 요소고, 그렇게 하면서 땅을 바라보고 이제 드랍존이라고 DG라고 불러요. 이 드랍존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역에 도착할 수 있게 적절하게 홀딩과 런닝을 병행하면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밀리터리 점프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뭐 우리가 공중이 동서남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홀딩을 잡기도 어렵고,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살짝 뭐 이렇게도 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이거는 여러 번 타봐야 이제 그 감을 알 수 있어. 내가 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적절히 러닝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돼요. 많이 타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교육단에서 익힐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교육단에 그냥 떨어지는 대로 가되 홀딩만 잡는 그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홀딩을 안 잡으면 착지할 때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꿈치 무릎 하면서 이렇게 자세가 낙법을 하잖아요. 굴러서 낙법하는 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뭐 무릎, 하체 혹은 허리 아작 나는 거죠.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합니다. 4회 강화를 마쳐야 실제 강화를 마쳐야 공수 휘장을 받을 수 있어요. 드디어 특전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사실 통과한 거예요. 뭐 다 끝이 아니라. 근데 그때의 기분은 내가 이제 특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사실 느낄 수는 있죠. 이제 특전사라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병과는 취사병, 운전병, 뭐 군의관 다 공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심지어 병사들은 특전사로 뺑뺑이 그랬을 때 공수교육을 받은 군의관 사실 의사잖아요. 의사가 군대를 갔는데 특전사로 배치가 돼서 공수교육을 받아 힘들죠. 그리고 후보생도 힘들어요. 왜냐면 후보생은 아직 군대 온 지 이제 5주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걔들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교들, 특전사로 배치받은 장교들, 아직 공수 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들, 그 다음에 군종 장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이 한 기수로 교육을 받는데 이 스머프 교관들이 항상 저희 같은 후보생들한테 얘기해요. 타군한테 어떤 훈련을 받아도 타군한테 지면 뒤진다. 그 다음에 병사한테 지면 뒤진다. 장교한테 지면 뒤진다. 군의관, 군종장교한테 지면 뒤진다예요. 결국에는 너네들끼리 1등부터 꼴등까지 나와도 돼. 근데 그 중간에 타군, 그리고 병사, 장교, 군의관, 군종 껴있으면 니는 뒤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편에 얘기할 텐데 5분 코스 뭐 이런 거 돌 때 1등부터 한 10등까지 커트를 하거든요. 1등까지만 자르고 2등 자르고 3등 자르고 커트 자르는데 그 10등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타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진짜 뒤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조직에서 자기네들만의 그 교육을 수료하고 이미 군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후보생이에요. 누가 더 체력이 월등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월등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끼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끼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